안녕하십니까. 민중무방송 노간주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상륙한다고 해요. 어제부터 많이 연료와 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서울은 영향권에 벗어났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태풍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가, 과일,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많이 피해가 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저도 과거에 농사를 져봤고 농부 아들로서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서울 근교에는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고,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선고 재판이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피고는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불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하여 오늘 선고하는 날입니다. 근데 선고의 의미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년 형인데 거기에 뭐 1년을 더해든 10년을 더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2년 가까이 구치소에서 독방 신세를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정치인들, 시사평론가들, 언론인들은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뭐 독방이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조그만 독방에서 자유를 잃고 살아간다는 게 또한 건강이 안 좋겠죠. 그러나 또 국민의 정서는 또 있고 법감정이 있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남 탓, 갈등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법은 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불행한 말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죽기 전에는 밖에 세상 나오기가 힘들 거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루속히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이 또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통진당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지금도 현재 독방에서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란 국가보안법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한 거는 그냥 선동입니다. 선동.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의도적인 정치적인 재판이었죠. 지금 와 생각하면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의사표시를 하고 입법과 모든 내용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걸 법의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독립운동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화 투쟁자 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사회사역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과 방식은 주장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은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인격과 의견과 주장이지, 그걸 가지고 반대편에서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했을 때도 그러면 태극기 집회 때 계엄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국가 선동하고 내란 선동한 것, 그 사람들은 이석기보다 10배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란 선동죄로. 그 사람들 행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석기는 강연에서 한 자기 주장과 앞으로 주장을 어떻게 해서 통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한 건데 9년형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자리 있고 정치인이.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실제 선동과 반란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 사람들은 뭘 처벌받습니까? 모든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특히 인권적인 문제,
정치적인 사상은 보장돼야 됩니다. 저는 뭐 통진당도 아니고 당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막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밉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죄는 틀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행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적인 행위, BBK와 관련된 의혹으로 한 명은 8년 구속되었고 본인은 의혹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하는데 현재 하나하나 진실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스는 누구 건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사상적인 의견을 행위에 대해서 인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새 대법원 사건에 보면 통진당 해산, 이석기 사건, 통진당 의원들 재판에 관련됐다는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으로 끝나지 말고 진실을 밝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진실은 국민들 앞에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정치인으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서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님께서 다시 이 정치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삶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 서민들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보수적이도 있고 진보적이도 있겠지만은 진보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있고 개혁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은 통일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인 통일론을 주장한 사람, 보수적인 통일론을 주장한 사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통일론, 실현 불가능한 통일론,
본인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억지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상대편도 양보하고, 그게 협상이고 대화입니다. 일방이 주장하고 일반은 전쟁은 안 된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남북한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핵폐기, 군축, 앞으로 갈 길은 멀고 멀지만은 하나하나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진행한다면은 종착역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는 수구한 갈등과 오해와 반대와 찬성과 거기에 또한 희생자가 또 따를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심을 갖고 팩트, 어떤 게 옳은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 세계 평화 문제를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 세계의 뉴스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남북한 통일되어 서로 공존하고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국방비 전략하고 자원 개발하여 서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심한 갈등이고 반대자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좀 양보하면서 통일을 향해서 진행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북 적십자회담 상봉을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남의 자기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만 본인이 처자식과 생이별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모든 일이 내 처지다, 내 상황이다 생각하고 이해하면 조금씩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일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일,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정부가 독재를 할 경우는 대정부 투쟁도 심하게 할 수 있고, 정부가 옳은 일 제시하면은 따라줄 수도 있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외국에서도 함부로 우리나라에 뭐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강한 힘, 강한 국민력, 단결력, 애국심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와이프가 어깨 쪽에 뭐 석회 뭐가 꼈다고
여의도 성모병원 10시 반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니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